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의학에서 많이 보는 소아과 질환 중 비염과 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염이란 코 안에 비점막에 염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으로 비염이란 질환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환자분께서 오셔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비염이라고 해요 라고 하면 감기로 인한 급성 비염도 비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알레르기 비염, 비후성 비염, 혈관 운동성 비염, 위축성 비염 등의 만성 비염도 그냥 비염이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비염도 감기 같은 감염성 비염도 있고, 면역력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비감염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염의 세부적인 종류에 따라 다르게 치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염이 어떻게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간략하게나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비염 중 가장 흔한 것은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은 진득하고 누런 콧물이 아닌 맑은 콧물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심한 분들은 수도꼭지 틀면 물이 흘러나오듯이 맑은 콧물이 주르륵 흐른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겠죠? 갑자기 콧물이 나올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코막힘, 갑작스런 재채기, 눈과 코 주변에 가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네 가지 증상이 특징적으로 잘 나타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또 차가운 온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 맥주, 에어컨 바람 등의 차가운 온도와 맞닿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증상의 일교차가 심한 봄, 가을, 그리고 하루 중에는 저녁이나 새벽에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원인 물질, 즉 항원이 될 수 있는 꽃가루, 황사가 많이 날리는 봄이나 일교차가 심한 가을에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비후성 비염이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가운데 코막힘이 주요 증상이 되고 콧물, 후각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 또는 비강 구조 이상, 비강 종양 등으로 인해서 점막이나 비갑개골이 비우되어 있고, 이로 인해 코막힘 등이 주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혈관 운동성 비염이 있습니다.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 혈관 운동성 비염인데요. 콧물과 코막힘이 주 증상이고, 알레르기 비염과는 다르게 재채기, 가려움은 잘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 민감한데요. 찬바람을 맞거나 아니면 뜨거운 국물을 먹는 등의 일상생활에서도 갑자기 콧물이 많이 나오고 코막힘이 생겨서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세요. 심한 경우에는 술, 자극적인 음식, 담배 연기, 강한 향기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위축성 비염이 있습니다. 비점막이나 뼈에 위축이 생기는 질환인데, 코에서 냄새가 나는 악취, 가피 형성, 점막 위축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후각장애, 비폐쇄, 두통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 주로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염이 심해져서 노응이 차게 되면 부비동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얼굴뼈 속에 빈 공간으로 이루어진 곳이 있는데, 이 부위에 노응이 차게 되어서 코막힘, 콧물, 안면 통증, 두통, 기가 먹먹한 이중감, 집중력 저하, 피로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은 4주 이내인 경우에는 급성, 1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으로 분류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염의 증상은 생각보다 더 다양합니다. 단순히 비염이라고 하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게 되니까 정확한 진단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의학에서는 원인 질환에 따라서 개인의 체질에 맞춰서 한약 처방을 하게 되어서 면역력의 안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 침치료, 약침요법, 온열요법 등으로 비강 점막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염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많이 줄 수 있는 질환으로, 특히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해 주어서 성인 비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